예, 어제 조금 사실은 현금 비중을 더 늘렸고 인버스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그거 조금 설명드리고 어제 왜 그랬냐면은 어제도 개인이 계속 사서 오전장에 일단은 코스닥을 조금 줄였고요. 반등이 계속 와서 원래는 코스닥이 어제 21선 넘었고 그저께 밤에는 또 나스닥 21선 살짝 넘어서 둘 다 이렇게 할 게 아니죠. 21선만 본다면 어제는 사실 반대로 했어야 되는데 다행히 나스닥은 어제 좀 하락해서 21선 다시 깬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나스닥도 이제 21선을 지지하게 되면은 10%에서 또 좀 더 줄일 수 있습니다. 나스닥. 이것도 좀 21선 대응할 거고요. 21선 아래면은 이 정도 유지할 것 같고 넘으면은 한 뭐 절반이라 좀 줄이던지 그렇게 할 예정이고 코스닥은 지금 개인들이 많이 사서 그것 때문에 일단 조금 더 줄였고요. 반등도 많이 나왔고 이후에만 21선이 깨지게 되면 그때 조금 더 줄일 예정이 있습니다. 지금 넘어가지고요. 다행히 반등이 많이 나와서 지금 좀 괜찮아지고 있죠. 두 배 인버스 15%는 두 배 인버스는 곱하기 3배의 현금 효과, 1배 인버스는 곱하기 2배의 현금 효과가 있습니다. 15%이기 때문에 3일은 3, 3, 5, 15, 45%의 현금 비중 효과가 있고 사실은 지금 주식 투자 비중이 70%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중에 45%를 까면은 주식 투자 비중이 25%뿐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볼 수가 없는 것이 원유랑 천연가스가 지금 주식가가 시끄러워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15% 정도를 더해서 제가 볼 때는 대략 한 현금 비중이 한 50에서 60% 정도까지 저희가 늘렸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비중이 또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요런 현금 비중은 나스닥이 2% 떨어지고 유로스닥 2% 떨어지면 우리가 보유한 코스닥 종목도 똑같이 2% 떨어지고 그렇게 같은 레벨로 움직일 때를 가져간 건데 제일 좋은 것은 해외 지수 특히 나스닥이 버블이 크니까 나스닥이 좀 많이 떨어지면서 코스닥이 덜 떨어지거나 그렇게 해도 좋은 거고요. 반대로 이제 하락장착 때문에 코스닥이 공포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좀 더 떨어지게 되고 나스닥이 덜 떨어지고 하면은 조금 손실을 볼 수 있고 그런 구조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닥 자체는 또 코스닥 자체대로 이평선 대응을 하고 나스닥도 나스닥 자체 이평선 대응을 하고 유로스닥스 요거는 조금 한 5% 정도는 그냥 박아둘까 생각 중이에요. 왜냐하면 ELS가 좀 많이 얽혀 있다고 해서 낙인이 얽혀 있다고 해석을 하고 원유는 지금 요 정도 있고 이 정도 있는데 천연가스는 만약에 이번 주에 뜨지 못하고 일주일 이상 좀 지지부진하면 이것도 좀 줄이게 될 것 같고요. 원유는 아마 이후에 만약에 더 누르게 되면 아마 분할로 더 사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 코스닥 21선 깨지면서 같이 눌리면은 이게 일로 원유로 가겠죠. 요거 한 뭐 10% 줄이면 원유 10% 늘리고 그런 식으로 좀 레버리지로 접근 중이긴 한데 그렇게 하시고 인버스 찾는 것은요 여러분 나스닥으로 검색하시면 나스닥 2X가 있습니다. 나스닥 그냥 인버스는 1배 인버스고요. 나스닥 2X 하면은 그게 2배 인버스인데 2배 인버스는 나스닥 지수가 1% 떨어지면 한 2% 정도 오르는 나스닥 1배 인버스는 나스닥 1% 떨어지면 1% 오르는 그러한 ETF가 되겠습니다. 주식 종목처럼 사고팔 수 있고요. 인버스 설명은 제 동영상에서 인버스로 검색하시면 예전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린 거 찾을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간단하게 제가 왜 지난 시간에 어제 왜 조금 또 이렇게 조절을 했냐. 그래서 어제 그러면 한 15% 현금을 더 확보한 거죠. 근데 두 배 인버스 5%가 15% 현금이라고 했으니까 왜 그랬냐면은 보시면 지금이 2007년과 비슷하게 5일선을 타고 이렇게 지금 2007년도 모습입니다. 2007년 2000선에서 1600 찍고 다시 2000선 2085까지 오르는 모습인데요. 5일선 타고 오르는 모습 똑같은데 1600에서 이게 1880까지 오른 겁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더 올랐어요. 퍼센트로 보면은 1400 중후반에서 1750까지 올랐기 때문에 300포인트 오른 거 아닙니까? 반등이 지금 더 크게 나왔어요. 근데 그때도 반등이 나오는 중간에 이만큼 오른 다음에 잠깐 쉬어가는 타임이 생깁니다. 오르기로 하더라도 더 오르더라도 쉬어가는 타임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조금 그렇게 대응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이때는 기관의 매수가 있었지만 지금 개인의 매수고 또 기관이 조금 매도하는 모습들이 있어서 그렇고요. 선물로 따지면 제가 지난번 여기 선물했는데 제가 요때 선물 얼마나 매수했는가 보니까요. 요 기간
동안에 외국인들이 선물을 그때 한 3조 원대 매수를 했습니다. 요 기간 동안만. 그래서 요쯤이 만기인데 여기서 저가에서 매수한 선물을 이득을 확보했고 요쯤에서는 제가 지금 따져봤거든요. 한 1조 8천억 정도 순매수했어요. 역시 오르기 전에 외국인들은 선물을 좀 매수를 해요. 근데 여기 강도가 더 세죠. 그리고 여기가 1조 8천억 정도, 일주일간은 4천억, 2주로 보면 1조 8천억인데 그 후에 또 올랐습니다. 지금하고 비교하면은 지금은 여기까지 올랐는데 이 기간을 물론 이 만기가 좀 달라서 좀 보기 조금 애매한 면이 있는데 만기 이후에 지금은 외국 1조 3,500억이에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약간의 외국인 선물도 이때보다는 조금 작고 물론 만기가 좀 달라서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리고 일단은 그거요. 개인이 너무 사는 게 기분이 나쁩니다. 그 개미에 끼고 싶지 않는 생각이 저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번 삼성전자 액면 분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도 여러분 개인들한테 이런 페이크 반등이 오고 난 다음에 금융 서브프라임 위기는 이때 2007년도에 시작했는데 페이크 반등이 나온 후에 개인들 정신 못 차리고 계속 투자하는 동안에 지수는 단기로 그때 2008년 들어서면서부터 1700대까지 일단 떨어진 다음에 그 후에 2008년 10월까지 900선까지 폭락을 했죠. 물론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저평가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2000선인데 실적 훨씬 좋아진 종목이 많기 때문에 그건 다른 점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 기간 동안 외국인들이 2007년 이 기간 동안 25조 원 팔고 여기서 계속 팔았어요. 그냥 주구장창 1년 넘게 계속 파는 동안 개인들은 계속 정신을 못 차렸다. 차라리 이 정도 반등 먹고 들어온 개미라면 저는 뭐라고 하고 싶지 않은데 지금 계속 장투한다 외국인 팔고 하는데 그거는 수급적으로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개인들이 계속 올라올 때 예전에 삼성전자 액면 분할 때도 개인이 들어오는 동안 오른 기간이 있어요. 언제나 그래요. 개인들이 들어오는 동안 일정 기간 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외국인의 매도가 쌓이거나 특히 기관의 매도가 같이 쌓이면은 늘 하락했다는 점을 기억하고요. 이게 기분이 나빠서 지금 조금 더 확보해서 어느 쪽으로 움직이더라도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코스닥의 경우에는 21선 깰 경우에는 추가로 더 줄이게 될 거고요. 나스닥이 만약에 장기 추세를 빗나가게 되면 그때는 하방 우위로 가게 될 거고 저희는 조금 대응이 정해져 있고 5일선 21선 대응 가깝게 잘 하면서 보도록 합니다. 현물 수급이요. 선물 1조 3천억 상방보다 훨씬 더 많이 쌓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반등 정도로 보고 외국인 포지션이 변하지 않는다면은 계속 조금 조심해 가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2007년이고 이제 2008년 10월인데요. 2007년도에서 이제 본격 하락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도 반등이 오긴 했는데 이런 반등 후에 꼬라 박았을 때 과연 이 기간에 개인들 얼마를 샀고 얼마를 손실했는지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제가 봐드릴게요. 이렇게 기간별로 외국인이나 개인이 얼마를 샀고 얼마 손해볼 볼 수가 있으니까 그건 이제 시간 되면 하겠습니다. 근데 뭐 안 봐도 뻔하죠. 그때 기관도 나가 떨어지고 개인도 나가 떨어지고 외국인한테 못 당해요. 기관의 손실도 결국 펀드 손실이었기 때문에 결국엔 개인들이 골로 갔죠. 그래서 개인은 펀드를 해도 뭘 해도 다 동네 북인 겁니다.